송리산 법주사 관람료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송리산과 법주사가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각종 행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날씨 걱정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시의회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종수 의원은 동료 의원 11명을 고소했고 박정희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일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과일 정기구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송리산 법주사를 포함한 전국 65개 사찰이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합니다. 등산객들은 환영했고 주변 상인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송리산과 법주사는 1980년대 초까지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만큼 관광 1번지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번 조치가 옛 영광을 부활하는 기폭제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주사 매표소가 56년 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국 65개 조계종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기존 매표소 공간이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탈바꿈한 겁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16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찰 내방객뿐만 아니라 송리산 등산객에도 징수해 통행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람료 징수에 대한 지적과 문화재 접근성 강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마련됐고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관람료 폐지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찾고 또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주사의 경우 성인 5천 원의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송리산 등산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람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찾아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한 것 같습니다. 관광 수요 감소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송리산 인근 상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에 이거 무료 개방을 또 알려가지고 150만 이상을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계기로 송리산과 법주사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보은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인 단제고등학교의 개교를 내후년으로 1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한 것입니다. 단제고를 둘러싼 논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옛 청주 가덕중학교 자리에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가칭 단제고등학교. 국어와 사회, 한국사를 일반고 수업 시수의 절반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미래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단제고의 개교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단제고 교육과정을 변경한다는 교육감 결재 이후 12월 국과장협의회에서 교육 과정과 목표, 비전을 전면 재설정하기로 한 겁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최소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수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각각의 이제 적성에 맞는 교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줄 건데, 어떤 걸 원하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교육 과정이었다면, 그걸 약간 방향성을 어느 정도 틀을 좀 제시해주겠다. 지난 2018년부터 단제고 개교를 준비해온 개교준비팀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갑작스런 개교 연기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안학교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학교 유형의 기형적 입시학교를 만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보통 교과 실수를 늘리는 건 일반고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안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감이 바뀐 후 논란에 휩싸인 단제고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대안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할 겁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내일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하지만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궂은 날씨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 걱정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김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글자를 고르고 활자를 배열한 뒤 종이를 올려 인쇄기를 돌리면 가지런히 글자가 새겨집니다. 근대식 나팔차 인쇄 체험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인쇄기법 체험부터 전통 문화체험,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과 함께 선조들의 우수한 인쇄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통과 재미를 더한 화살 만들기와 활쏘기 체험, 그리고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당일 고인쇄 박물관 일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에 마련된 미디어 아트센터. 커다란 지구의 모습이 보이고 밤하늘에 우유를 뿌린 듯 별들이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거대한 커브드월과 사운드를 통해 우주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 우주에 관심이 평소에 많아가지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잘 꾸며져 있고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터와 사운드 장비를 통해 우주를 느껴보는 몰입형 미디어 전시관. 아름다운 지구, 달의 바다, 은하계 여행을 주제로 한 8개 테마의 미디어 아트와 함께 클림트, 반 고흐 등 미술 거장들의 명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날을 맞아 이곳에 오시면 4D 라이더, VR 체험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고요.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우주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충북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표 어린이날 행사인 청주 어린이 큰 잔치는 청주 야구장에서 청주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고 탄금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충주 어린이 큰 잔치는 14일로 행사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의회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이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임정수 청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임시회에 등원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지만 임 의원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임 의원까지 더해지며 의결 정족수가 성립돼 청주시청 본관동에 대한 철거 예산안은 처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임 의원은 지난달 27일 탈당 의사를 밝히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등원을 막기 위한 몸싸움 등의 무력 저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갈 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뒤를 쫓는 등의 감시를 당해했고 결국 임 의원은 오늘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료 의원들이 본관동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려던 자신을 전문위원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뿐 감금과 같은 무력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과 민주당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신문과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기구독 서비스가 농산물에도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월 최상품의 과일을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과일 정기구독 서비스인데요.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철 과일 6종류가 한 상자에 담겼습니다. 충주 사과와 영동 블루베리 등
전국적으로 이름난 과일들이 엄선됐습니다. 이달 첫 출시된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 과일 맛선입니다. 지역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장점은 또 우수 제품을 제가 직접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직장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뭐 부모님께 선물할 수도 있고.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는 스마트 앱의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몇 번의 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자들에게는 첫 달 반값 할인 이벤트를 적용하고 제휴카드를 이용할 경우 2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전국의 900여 개 농협 품질 인증 단지와 산지 유통센터에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별하고 잔류 농약 검사 등 철저한 안전 검수 단계를 거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일의 이력과 효능, 보관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신선하고 당도 높은 안전한 제철 과일을 매달 소비자에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산지에 당도가 높고 신선한 프리미엄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들의 선물하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쌀과 김치, 반가공 식품 분야에도 곧 정기구독 서비스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 주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공감을 얻었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단양구는 인구가 줄면서 한 학교에서 운동회를 치르기 힘든 지경이 됐는데요. 소규모 학교 7곳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연합으로 운동회를 치르면서 모처럼 아이들에게 많이 모이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거는 잘했다, 아이디어는 대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 낭비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부정적 댓글에는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북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고 그 이유는 일자리와 임금 격차 등에 있다는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분념과 남자도 똑같이 떠난다, 이제야 이런 문제를 알았냐는 냉소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과 공부방을 내준 교회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사에 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냐는 응원, 진정한 종교인, 이런 선행을 하는 교회 이름을 밝혀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등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더 밝은 뉴스를 바라는 네티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5월 들어 코로나 유행이 확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어제 수요일 이틀간 도내 확진자는 1,19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2로 급증했습니다. 도 방역본부는 마스크 의무 해제로 방역 규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백신 효과 약화로 재감염률이 증가한 데다 최근 젊은 층의 이동량이 증가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한 부부가 셋째와 넷째 자녀를 쌍둥이로 출산해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괴산군은 임완준, 이예란 씨 부부가 지난 1월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 아들을 출산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2천만 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오늘 임 씨 부부 집을 방문해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도내 시설 아동 등 200여 명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오늘 청남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가 마련한 오늘 행사는 태권도와 공연, 테이프 공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문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또 도내 4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대처법 홍보 등 아동 4대 권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이범석 시장과 장애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행사에선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21명이 청주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등 한마음 화합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영동군이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를 위해 5월 한 달간 총력전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오는 22일 충청북도 국악방송과 엑스포 추진 MOU를 체결하고 26일엔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릴레이 응원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행사 심사를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보건소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성인 3,587명으로 흡연, 음주 등 건강 행태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삶의 질을 포함한 145개 문항입니다. 청주시는 보건사업 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수돗물 브랜드명 선정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합니다. 예비 브랜드명은 맑고 푸른 직지수, 맑은 고을 직지수, 세로수, 직지생명수, 청원생명수, 행복직지수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중심으로 4개 구청 현장 투표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심사위원 점수와 시민조사 점수를 합산해 당선작을 최종 선정합니다. 네, 코로나19 오랜만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인 내일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내일 하루만큼은 비 예보가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래도 풍성한 실내 행사들이 곳곳에 있으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